필수 개념 장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수 개념 장착의 첫 번째는 바로 오비탈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기도 하겠죠. 원자 구조에서 가장 핵심은 오비탈, 즉 전자가 핵 주변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자들이 어디 존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가 되겠고, 그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가, 즉 그 해가 함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함수의 형태를 그래서 우리는 핵 주변의 전자가 어느 특정한 궤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줘서 궤도 함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오비탈이, 즉 계산된 그 결과의 함수가 궤도 함수가 바로 파도 함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동성을 띠고 있는 궤도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동성을 띠고 있는 이 궤도 함수에 그러면 변수가 있겠죠. 함수니까요. 그 변수가 우리는 n값, l값, ml값,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의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공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세 가지가 주양자수, 강도양자수, 그리고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것들이었고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점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당연히 n값은 주양자수로서 주 껍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 운동량 양자수예요. 저는 각 운동량 양자수가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둘만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0, 1, 2로 쭉 이어져서 우리가 모양이 구별된다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L값이 0인 S오비탈은 스피어 구형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각마디가 없는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즉 어느 곳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되는 그 지점이 마치 평면처럼 하나로 이렇게 딱 잘라서 오는 면에서 그 방향으로만 전자가 발견되지 않아, 이런 면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P오비탈 같은 경우 우리가 양쪽 방향, 아니 R형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양쪽 방향으로만 전자가 발견되고, 여러분들 앞뒤 방향으로 보는 이 방향이라든가 이 윗 방향, 즉 이 하나의 면의 방향으로는 우리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 하나의 방향으로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있어, 즉 평면의 마디가 하나가 있으면 하나의 방향으로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L값이 1인 오비탈을 P오비탈 이렇게 정해준 거고요. P오비탈은 그래서 L값이 2인 오비탈이잖아요. 왜냐면 그게 하나 더 나뉘어요. 그러면 평면의 마디가 두 개가 있는 덕분에 우리가 전자가 발견되는 그 공간의 방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모양과 함께 구별까지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흔히 모양이라고 지칭을 해주게 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줄 내용 가운데 하나는 각 운동량 양자수가 갖게 되는 의미가 어떤 게 되더라? 곧 바로 그 말의 의미가 각마디수, 즉 평면 마디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 꼭 같이 기억 좀 해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양자수라고 했던 것은 그러면 3차원 공간상에 우리가 방향이 또 구별이 되겠죠. 어느 하나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3차원 공간상 이 방향만 있겠어요? 앞뒤 방향으로도 있겠고 위, 아래, 상하 방향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3차원의 공간을 구별되는, 서로 구별되는 공간적 배양을 뜻해 주는 게 곧 바로 우리는 자기양자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개의 양자수로 우리가 하나의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구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아래에 있는 그림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머릿속에다가 잘 체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다가 되게 쬐끄맣게 제가 그래프 하나 넣어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보시면 Y축에다가는 각마디수, 그리고 X축에다가는 방사선마디수 해가지고 이걸 묶어서 더해주면 그게 곧 바로 오비탈의 종류가 누군지를 구별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놔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서 복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전체 마디수라고 했던 것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비탈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그 전체 마디수하고 각 마디수 두 가지만 알게 되면 그럼 나머지 방사선 마디수는 전체 마디수에서 각 마디수를 빼준 것으로 말해주면 될 거예요. 보통 우리한테는 문제에서도 본 바대로 방사선 마디수에 대한 정보는 그림으로 보통 많이 주죠. 어떤 그림으로 줘? 라고 하면 4파이 R제곱 사이 제곱이라고 하는 방사선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정보를 보통 많이 주고요. 그로부터 방사선 마디수 정보를 알아내고 각마디수는 연결 지어서 에너지 준위 비교로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주면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에너지 준위하고 전자 배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작성을 해 놓은 건데요. 자, 다른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에너지 준위를 따져준다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n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핵 근처에서 전자 발견될 확률이 높으니까 에너지 준위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n값만 가지고 따져줄 거냐, 수소처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가전자계, 즉 전자 여러 개가 있게 되면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방 확률 분포 함수를 같이 비교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라고 하면 L값이 크면 클수록 핵으로부터 전자 발견될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따라서 침투 효과가 더 큰 것은 L값이 작은 오비탈일수록 침투 효과가 더 크고요. 침투 효과가 클수록 덜 가려져 있게 돼요. 그래서 핵으로부터 받게 된 인력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놓은 내용들이 아래쪽에 다음같이 정리로 넣어놓은 내용들이 되주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n값을 가지고 있는 오비탈이라고 한다면 가전자계에서 그러면 3s보다는 3p, 3p보다는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것은 바로 s 오비탈보다는 p 오비탈이, p 오비탈보다는 d 오비탈이 더 많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더 많이 가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액전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유액전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력이 작게 적용했다가 돼주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가 돼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바로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전자 배치를 해주게 됐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죠. 바로 전자 배치는 항상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의 오비탈당 들어갈 수 있는 전자들은 최대 2개까지 바로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로,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동일한 오비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호전자 수가 최대로, 즉 동일 스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스핀 방향으로 호전자 수 최대가 된 전자 배치를 갖는 것들이 우리가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했던 것. 그리고 호전자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기성이 구별이 된다라고 했던 건데, 호전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자기적 성질이 크다, 자기장에 끌릴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자기 모멘트가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말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철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자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유도 호전자 수가 많아서 그래요. 호전자가 적다, 그래서 아예 없다라고 하면 우리 반자기성, 엔타이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자기장에 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유 같은 것들도 잘 연결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테니까 앞에 있는 개념 체크도 반드시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대표 기출 문제에다가 다음 같은 내용들을 적용시켜 가면서 어떻게 문제 풀어줘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